글쓰기가 막막할 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펜을 꺼내들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치는데 갑자기 하얀 종이가 바다만큼 넓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소설 나목으로 유명한 박완서 선생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막막함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짜잔! 바로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말씀을 모은 구술집이지요. 선생님께서 겪으셨던 일을 되짚어보면 원인이 잘 보여요. 실마리는 선생님이 작가로서 처음 데뷔하던 시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제가 시작한 거는 소설이 아니라 전기였어요. 거기선 논픽션 공모를 했어요. 그것이 5월 마감인데 이듬해 1969년이었을 거예요. 논픽션은 기럭지가 길지 않아요. 여류장편은 1200매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300, 400매만 해도 되고, 그래서 저기다 내야지 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써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PX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어딜 사냐, 창신동 살고, 이런 얘기 외에는 그거 원고지 10장도 안 되는 거예요. 논픽션이면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다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도 거의 없어요. 바로 이게 글쓰기가 막막한 이유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주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글을 쓸 정도로는 모르기 때문에 한자도 쓰기가 어려운 거죠. 논설문, 설명문, 우리가 살면서 쓰는 일상적인 글들은 대부분 사실을 알아야 쓸 수 있어요. 소설마저도 배경이 되는 분야를 잘 알아야 쓰거든요.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글쓰기 주제를 공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취재하는 것이죠. 만화가도 소설가도 취재를 합니다. 동물의 습성에 대한 만화를 그리려면 수의사를, 형사범죄 드라마를 만들려면 경찰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글쓰기를 위한 취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체험해보는 거예요. 글쓰기 무대가 되는 장소를 방문하거나 그 일을 직접 해보는 것이죠. 체험한 것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글감이 넘쳐나거든요. 받아갔던 종이가 갑자기 메모지만큼 좁아 보일 거예요. 두 번째는 자료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까부터 보셨던 대로 말이죠. 조선시대 갑옷이 등장하는 그림을 그리려면 박물관에 가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봐야 해요. 자료는 체험보다는 생생함이 덜하지만 남이 정리해둔 지식을 빠르고 편하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흔히 글쓰기를 하려면 다독,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셋째는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대학 시절의 졸업생에게 진로에 대해서 물어오라는 과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딱 그만큼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도 의외로 물어보면 잘 이야기해 주거든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만 힘을 내서 두드리면 쉽게 문을 열어줍니다. 네, 오늘은 글쓰기가 막막한 이유와 해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다른 화에서 글쓰기 공식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이 문제만큼은 편하고 쉬운 공식이 없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물어보는 것뿐이에요. 직접 해보면 더 좋고요. 전신주 그림도 평소에 제가 찍어둔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거예요. 자료가 없다면 현실감 없는 앙상한 전신주를 그렸겠죠. 글이나 그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결과도 없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펜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펜영이었습니다.